네, 안녕하세요. 로이오도입니다. 저번에 저 없이 영상 잘 찍었나요? 네, 잘 찍었는데요. 많이 편집돼서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 편집을 많이 했죠? 주인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재밌는 사건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다뤄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맹견이 큰 대형견인데 우리 작은 반려견을 이제 물어 죽인 사건에서 그 주인이 조금 뻔뻔하게 했나 보죠. 산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 맹견의 주인이 입마개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피해자 쪽에 그 강아지를 물어서 죽인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락사시키거나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서 이미 한 수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계속 입마개 안 한 상태로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례가 있었다고? 물어 죽이기까지는 아니어도 위협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물거나 다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강아지들이 뭐 배변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걸 챙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법적인 내용이랑 사람들 감정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법에서는 그냥 강아지를 뭐 민법이나 이런 데서 그냥 소유물? 그러니까 물건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내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인데 다른 개가 와서 죽여도 그냥 내 핸드폰 잃어버린 것처럼 약간 취급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형사처벌 시킬 수 없느냐 그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람을 문 경우라면 처벌을 하는 조항이 이미 있는데 사람을 문 게 아니라 강아지를 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손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만 형법상 손괴는 고의가 있을 때, 즉 주인이 훈련을 시켜서 저 강아지를 물어 죽여! 라고 해서 죽인 경우에야 손괴가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강아지가 나가서 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과실 손괴라는 죄는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만한 조항이 마땅치 않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 개를 죽이게 되면 처벌은 할 수 없다. 과실이 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면 그건 처벌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로트와이들 같은 맹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안전 주의무를 다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만약에 타인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경우는 꼭 맹견이 아니어도 적용이 됩니다. 강아지가 혹은 개가 타인의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무조건 사람을 죽였을 때나 다치게 했을 때가 아니고 뭐 목줄을 안 하거나 가슴줄을 안 하거나 입마개를 안 하거나 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마개를 안 했다는 부분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마개를 안 한 걸 가지고는 좀 문제 삼을 수는 없는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뭐 업무까지는 아닐 테니까 과실치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분명히 로트와일드 같은 무서운 맹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법률상 주의 의무를 다하게끔 정하고 있고, 입마개를 한다거나 목줄을 잘 쥐고 뭐 관리를 하는 몸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다 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과실로 평가해서 치사, 죽음이라는 결론까지 책임을 져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람이 죽을 거다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혐의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입장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물보호법 좀 찾아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목줄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입마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 과태료 조항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마개를 안 하면은 그거를 신고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만약에 평상시에도 맨날 그렇게 입마개를 안 시키고 다니는 상습범이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볼 때마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신고해서 과태료 매기고, 그렇죠. 또 안 보이면 또 찍어서 과태료 매기고 해가지고 좀 재산적으로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맹견인 경우는 300만 원인 걸로 보여지고 맹견이 아닌 관리 대상견의 경우에는
뭐 1차에 20만 원, 2차에 30만 원, 3차에 50만 원씩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사건의 경우에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그 로트와일더의 그 견주가 이 개도 나의 가족이다 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불이익을 떠나서 나는 절대 뭐 안락사 시킬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사실 과태료만으로는 여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국민의 법 감정에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안락사는 안 시키더라도 입마개는 제대로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주민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찍으면서 뭐 이렇게 목줄 안 했을 때 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민사적으로 이렇게 좀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익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외로 맹견이 아니어도 그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개가 주변에 누군가를 물거나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변호사가 되고 여러 건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손해배상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은 그 물려서 사망? 예, 했던 그 강아지가 키우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그 강아지의 연령, 그다음에 품종, 뭐 여러 가지들을 살펴서 딱 그 가격만 예, 배상을 해주게끔 하고 할 가능성이 높죠. 위자료가 반드시 인정될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뭐 아예 0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특별손해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손해라는 거는 상대방이 저 강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입게 될 손해라고 능히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하는데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저 강아지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지 뭐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가 싶기는 해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말한 그 시대가 변하면 좀 반려 인구가 늘고 약간 반려견에 대해서 진짜 가족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제가 보기에는 위자료 정도는 상당히 쉽게 인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강아지 가격만 딱 그때 그 강아지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값뿐만이 아니고 그 주인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당연히 얼마만큼 인정돼야 된다. 그 정도는 앞으로 점점 쉽게 인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주인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사실은 좀 법률적인 해결책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서 좀 법감정 정서랑 실제 현실이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허와 같이 등록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맹견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맹견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같은데 태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제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사견이라던가 이 사건에 있었던 견종이라던가 이런 경우들에는 등록하게끔 하고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기존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제약사항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을 해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마 법은 잘 돼 있을 거예요. 동물보호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딱 나와 있고 뭐 무슨 교육 이런 것도 아마 써 있을 거고 제도상으로는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누가 뭐 그거 안 받는다고 쫓아다니면서 너 법 위반이니까 뭐 신고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주인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다 평상시에 공포심을 느끼고 문제를 삼았다고 하니까 최대한 아무튼 위법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못 사게 굴거나.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주변에 산책하거나 할 때도 주변에 눈초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피해자분 마음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더 할 거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